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다리 두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다리 두께 차이 한번 볼까요? 다리에 두께 차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으로 보기에는 크게 안 보이는데 살짝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크게 차이는 없네요. 그쵸? 이 다리 쪽에 두께 차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똑같이 맞추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다리 두께 차이가 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일단은 모두 다 다리 두께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씩. 왜냐면은 우세손과 우세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오른손잡이 분들 있고 왼손잡이 분들 있죠? 오른손잡이 분들의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른손잡이 좀 많죠. 오른손잡이 분들의 대부분이 오른발잡이입니다. 오른발잡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공이 오면은 띠굴띠굴 공이 오면은 오른발로 찬다는 거예요. 예, 오른발로 이렇게 뻥 차버려요. 뻥 차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왼발로 버텨야죠. 오른발은 차는 발, 왼발은 버티는 발. 그러면 어느 발이 힘을 많이 쓸까요? 왼발이 많이 씁니다. 왼쪽 발로 버텨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공이 이렇게 뭐 홈런을 이렇게 오죠. 이렇게 굴러와요. 그거는 오른발로 차요. 오른발로 딱 막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오른발을 이용해 가지고 오른발로 딱 잡아줘요. 오른발로 딱 잡아주면은 왼발이 버텨주기 때문에 왼발은 힘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왼쪽 다리가 더 두꺼워요. 왼쪽 다리가 더 두꺼워가지고 비대칭이 살짝씩은 조금씩은 있어요. 그런데 이 비대칭이 심한 경우 그때는 보기에도 안 좋고 무릎에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 비대칭은 되도록이면은 저처럼 눈에 크게 보이지 않게, 그래서 살짝은 있겠지만 크게 보이지 않게 맞춰주는 게 좋아요. 외관상, 미용 목적에도 그렇고, 그리고 통증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고는 일반적인 비대칭은 조금 생기니까 그거는 냅둬도 괜찮아요. 근데 심한 비대칭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은 한쪽이 아픈 거예요. 다쳤던 경험이 있거나 아프거나 하시면은 그쪽이 근육이 점점점 안 써집니다.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걷다가 어디가 뭐 옛날에 어디 다쳤어. 발목이. 특히 왼쪽 발목, 오른쪽 발목, 발목 있죠. 발목 자주 삐는 분도 있어요. 발목에 한 군데가 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체중 지지를 그때부터 잘 안 해요. 발목이 뼈으니까 체중 지지를 잘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맨날 저는 왼쪽이 자주 접질러 하면은 오른쪽 다리가 두꺼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왼쪽 발목이 접질렀기 때문에 발목 자체는 왼쪽이 두꺼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쪽 종아리 근육이랑 기타 근육들이 긴장해가지고 굳어지면 발목은 왼쪽이 두꺼울 수 있지만 허벅지는 오른쪽이 훨씬 더 두꺼울 수 있어요. 그쪽을 많이 쓰니까. 그리고 내가 무릎이 아픈 곳이 주로 있어요. 보통은 왼쪽 무릎, 왼쪽 허리가 먼저 다치거든요. 왜냐면은 무의식적으로 왼쪽을 지질 많이 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왼쪽이 두꺼우니까. 그러다가 왼쪽이 아프니까 아프다가 안 쓰고 이제 오른쪽을 쓰게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오른쪽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두꺼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계속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파가지고 퇴행이 돼서 오른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나이가 정말 지긋하신 분들, 꽤 되신 분들, 50이 최소한 넘은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그렇게 오는 거지. 그 전에 분들은 주로 왼쪽이 두꺼워요. 그리고 다치신 분들, 넘어져가지고 어디 부딪히거나 특히 사고 나신 분들 있어요. 사고 나신 분들, 왼쪽에 사고 나신 분들, 왼쪽에 뭔가 다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오른쪽 다리가 두꺼워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두꺼우면은 여쭤봐요. 어떤 거 하시냐고. 예, 어떤 거 하시고 다쳤냐고. 그래서 왼쪽 다리에 다쳤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오른쪽 다리로 페달을 계속 밟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른쪽 다리가 두꺼운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 하시냐면은 미싱 하시는 분들 아시죠? 미싱 할 때 이렇게 알죠? 미싱 바느질 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 하시는 분들이 오른발로 페달을 밟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른다리에 계속 힘을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점점 두꺼워지죠. 많이 쓰니까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업적인 문제라든지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왼쪽이 두껍다는 거. 그리고 다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두께 차이가 심해졌다.
왼쪽 다리가 평소에 두꺼운데 오른 다리가 더 다쳤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술했어. 다리가 한번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깁스를 찼어요. 깁스를 차면은 못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약화돼서 작아져요. 예, 약화되면서 작아집니다. 벌크가. 그러면은 얘가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반대쪽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런 것들은 비대칭을 냅두면은 얘네들이 균형이 딱 잡혀야 돼. 서가지고 균형이 얘가 딱 잡혀가지고 양쪽에서 체중을 반반씩 하다 못해 뭐 5.5 대 4.5 정도, 정말 조금 심하면은 6대 4 정도로 지지를 해줘서 이게 사람이 걸을 때 버텨줘야 되는데, 이게 힘이 이제 막 7대 3으로 갔다, 차이가 좀 많이 났다, 차이가 많이 났다 싶으면 걸을 때 한 발을 뛸 때 이쪽 발이 못 버텨요. 그래서 다쳐져. 휘청휘청거리고 다칩니다. 그러면 여기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한 다리를 오히려 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겠죠. 그럼 골반이 삐뚤어지고 다리 힘쓰는 게 달라지니까 외측을 많이 써지고, 골반 삐뚤어지면서 위에 있는 척추들도 긴장이 잘못되면서 허리 통증도 유발될 수 있고 측만증도 생길 수 있고, 허리가 삐뚤어지면서 당연히 어깨도 망가지겠죠. 그런 몸의 밸런스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다리 차이는 괜찮을 수 있지만 보기에 딱 눈에 띄는 거, 심한 차이는 꼭 없애줘야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없앨까요? 이제 없애는 거 할게요. 6분이 넘어가네요, 설명하는데. 근데 왜 그런지 일단은 알아야지 본인이 평가를 해봐요. 그래서 본인이 만져봐요. 만져보거나 아니면 살짝 뛰어보거나 아니면 좀 오래 걸어보면은 한쪽이 유난히 아픈 쪽이 있어요. 그쪽을 보면 그쪽이 오히려 더 얇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대칭을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은 대칭을 맞춰서 운동을 하기 앞서서 풀어줘야 돼요. 뭐든지 다 풀고 나서 하는데 큰 쪽을 많이 풀어줘야겠죠. 그런데 약한 쪽도 풀어줘야 돼요. 둘 다 풀어줍니다. 기본적인 폼롤러로 먼저 풀어줄 거예요. 다리를 둘 다 풀기에 앞서서 아시죠? 다리의 문제들은 대부분 골반 고관절 문제를 동반해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들을 먼저 풀어주는 게 좋아요. 운동하기에 앞서서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지 폼롤러 동영상을 좀 더 참고하시면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푸는 거예요. 이 푸는 이유는 다리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인 골반 고관절 가동성과 함께 힘을 잘 쓰기 위해서 엉덩이 근육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슬슬슬 양쪽 다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옆으로도 풀어주고 뒤로도 풀어주고, 그리고 아예 옆으로도 해서 이쪽 풀어주고 대각선 앞쪽까지. 대각선 앞쪽에 있는 골반을 푸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은 여기에 뼈가 하나 똑 튀어나온 게 있어요. ASIS, 한국말로 뭐더라? 아무튼 약어가 있는데 여기에 딱 보면 뼈 딱 잡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대퇴사두근들이 붙어요. 그래서 이 뼈 바로 밑에가 이쪽 주위가 엄청나게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면은 정말 시원해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이랑 다 골반 쪽 풀어주고 그 다음에 풀어주는 게 다리 바깥쪽이죠. 예. 보면은 결국에는 치료법들은 뭐 오다리 교정이라든지 뭐라든지 다 고만고만 비슷해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거예요. 아픈 이유가 다른 거고 하려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왜냐면은 결국엔 다 똑같거든요. 풀고, 그러니까 재건축하는 거예요. 풀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바깥쪽과 안쪽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앞쪽도 이렇게 풀어주고, 그래서 다리 근육을 먼저 다 말랑말랑하게 풀어줘야 돼요. 굳어있고 긴장될 거예요. 특히 어디가 그러냐면은 커진 곳이 많이 사용돼서. 네, 그리고 짧고 약한 곳, 작은 곳은 약해져 있어서 같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푸는데, 근데 하다 보면은 느낌이 좀 달라요. 커진 데는 좀 뻐근하면서 시원하고 약화된 데는 좀 시큰하면서 좀 짜증나게 아플 수 있어요. 네, 이 약한 쪽은 작아져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시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아프거나 아니면은 좀 짜증나는 느낌이 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본인은 양쪽을 다 풀어줘요. 그래서 다 풀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스트레칭 합니다. 결국에는 대칭 맞춰주려면 똑같아요. 다 풀고 스트레칭 해주고 막 그렇게 해주는데, 대신 강화 운동이 조금 달라요. 런지를 좀 이따 할 거예요. 저는 대칭성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스트레칭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양쪽 다 하는 거 쭉 펴서 내전근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앞쪽 스트레칭하고 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대칭적으로 하는 걸 다 좋아하지만 스트레칭은 다리 스트레칭은 최소 30초 이상 하시는 게 좋아요. 다리 근육은 크니까 오래 걸립니다. 예. 아무튼 이런 것들 스트레칭들 보면은 제 거 뭐 고관절 스트레칭 있죠.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있으니까 설명 거기 더 잘 나와 있고 이거는 좀 오늘은 대충 하면서 하는 방법들을 전반적으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들을 해요. 앞뒤 막 다 스트레칭하고 양옆에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비대칭이 너무 심했잖아요. 다리 비대칭은 대칭적인 운동을 한다고 지금 좋아지는 경우가 한참 걸려요. 저도 해봤는데 제가 원래 처음에 좀 다리 비대칭이 살짝 있죠. 누구나 있는데 예쁘게 좀 맞추고 하려고 무릎이 살짝 좀 불편하길래 했는데 비대칭 운동을 더 해주는 게 필요하긴 해요. 이쪽은 더 많이. 왜냐면 다리 근육은 맨날 쓰잖아요. 맨날 쓰기 때문에 근육이 워낙에 강하고 이거 대칭성 운동을 하니까 생각보다 그 대칭이 맞춰지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대칭성 운동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 대칭성 운동을 했을 때 그 대칭이 맞춰지기까지 근육이 벌크가 맞춰질 때까지 좀 예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대칭 이완하는 거 마사지랑 스트레칭은 대칭성으로 둘 다 같이 계속 해줘야 돼요. 앞에 이런 거 잡고 앞에 이렇게 쭉쭉 대퇴부들 늘리고 이제 다리에서 가장 큰 벌크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앞에서 대퇴사두근, 뒤쪽에서 햄스트링. 그래서 걔네 둘을 이완시키고 늘리는데 먼저 주력을 합니다. 앞에 벽 같은 거 집어도 되고요. 지금 대퇴사두근 쪽에 앞쪽에 있는 대퇴직근이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퇴사두근 전반적으로 스트레칭이 좀 되는 자세예요. 이렇게 할 때 여기 앞에가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게 좀 앞에 나서 무릎이 이렇게 90도 정도 될 수 있게 편하게 기대가지고 뭘 잡아도 돼요. 벽 같은 거 잡아도 되고 꼭 바닥에 제 거는 이 매트가 2cm 정도로 두꺼워요. 그래서 무릎이 안 아픈데 일반적인 요가 매트 같은 경우에는 아플 수 있어요. 무릎이. 그러면 밑에다가 무릎 밑에 쿠션 같은 거 깔아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음에 대칭성 운동을 살짝 먼저 해줘요. 스쿼트 같은 거. 뭐 바닥 짚고 스쿼트 슬슬. 동영상을 제가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치료법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거를 생긴 이유, 걔가 발생된 이유와 그리고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애기들 내발기 자세 같은처럼 자세 만들어주고 다리 쫙 벌려서 스모 선수처럼 뒤로 쭉쭉 이렇게 다리를 쫙쫙 벌리면서 다리 운동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폼롤러 같은 거 잡고 발 11자에서 스쿼트. 그래서 제가 미리 올렸던 영상들 있죠? 고관절 폼롤러를 위한 하지 마사지 그리고 고관절 스트레칭, 고관절 강화, 스쿼트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런지라고 해서 한 발씩 앞으로 갈 거예요. 우선 일반적인 런지를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다리를 한쪽 앞으로 좀 멀리 앞으로 가면서 얘를 무릎 꿇고 얘는 가볍게 내려와 주고 해서 얘는 지금 이쪽으로 힘을 줘서 버티면서 쭉 얘도 뭐 살짝 힘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반대쪽 힘 줘가지고 버텨서 한 발씩 앞에서 볼까요? 발을 앞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젊으신 사람들은 쉽게 되는데 내가 젊으신 사람들도 힘이 약한 사람 있죠. 이게 비대칭이 심하다는 거는 이미 무릎에 힘이 없다는 거, 다리에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런지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도구를 씁니다. 얘를 써도 되고 벽이라든지 책상을 짚어도 돼요. 얘를 똑같이 이렇게 짚어줘요. 그리고 일어나서 한 발 앞으로 하고 얘를 짚은 상태로 지팡이 지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줍니다. 얘를 짚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겠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런지 할 때 좁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요. 무릎이 다칩니다. 예. 멀리 해가지고 제자리에서 앉는 거라 보시면 돼요. 얘가 앞으로 나간다기보다는 아래로 숙인다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로 숙였다가 쭉쭉. 옳지. 이렇게 이렇게 무릎이 앞으로 많이 안 나가게 이쪽 다리에 위주에 힘을 주는 거, 이쪽은 힘을 빼고 쭉쭉 이렇게 해서 둘 중에 가는 다리 있죠? 그쪽에 위주에 하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거 하다가 중간중간에 섞어줘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모아서 하는 운동들, 이 내측에 있는 근육들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브릿지, 엉덩이 드는 것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해서 어떻게 다리 사이에 이런 거 잡고 꽉 잡은 상태에서 허리 누르고 엉덩이 드는 거, 다리 내측을 쓰겠다는 거죠. 이런 내측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자 같은 곳 앉아가지고 이런데 뭐 의자 같은 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앉았다고 생각할게요. 앉아서 무릎을 쫙쫙 피는 거 있죠. 의자에 앉은 상태로 무릎을 피는, 가운데 꽉 잡고, 그럴 때는 폼롤러 말고 조금 더 얇은 걸로 해가지고 다리의 내측 부분까지 강화를 시켜줘야 돼요. 이걸 하지 않고 한쪽에 하는 런지를 너무 많이 하면은 바깥쪽 근육을 많이 써줘요. 그러면은 바깥쪽 근육이 많이 쓰면은 이 무릎뼈가 또 이렇게 안 좋게 움직입니다. 그거는 무릎이 아플 수 있겠죠. 그래서 내측 운동을 모아서 하는 거, 대칭성 운동이죠. 얘도 똑같이 쓰니까 그런 운동을 중간중간 섞어주고, 그러니까 대칭성 운동과 비대칭성 운동을 같이 병행해줘가지고 한쪽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약한 쪽이랑 강한 쪽이랑 해서 결국에는 똑같이 대칭을 맞춰주면은 체중 지지할 때 훨씬 더 편해져요. 언제? 걸을 때 편해야 돼요. 우리 몸은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걸으면서 이완되고 몸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다리의 근육이 비대칭이 너무 심해지면은 걸을 때 손상받아요. 그럼 몸에 회복할 기회가 많이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칭성 운동, 비대칭성 운동을 같이 합쳐가지고 다리의 대칭을, 그러니까 근육 두께의 대칭이죠. 근육 두께 사이를 없애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런지 한번 다시 볼까요? 바로 서가지고 한쪽을 짚어요. 내 편 한쪽, 앞쪽 짚어도 되고. 그래서 한쪽 얇은 쪽을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짚고 쭉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책상을 잡아도 되고 폼롤러 잡아도 되고 해서 런지 등을 양쪽으로 하다 보면은 한쪽 다리가 힘이 잘 안 들어갈 거예요. 둘 중에 얇은 다리가 힘이 잘 안 들어갈 거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해주세요. 런지가 다양하게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는 런지, 앞으로 하는 런지도 있고 아예 그냥 여기서 뒤로 가는 런지도 있습니다. 뒤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뒤로 가는 게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가는 거는 무릎이 앞으로 가가지고 무릎이라든지 허리가 다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뒤로 가는 런지는 뭐가 좋냐면은 무릎이 앞으로 안 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무릎 아프신 분들은 뒤로 가는 런지를 조금 더 추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뒤로. 이렇게 뒤로. 괜찮죠? 무릎이 앞으로 잘 안 나가죠? 그래서 이걸 백 런지라고 했나? 백워드 런지라고 했나? 아무튼 뒤로 가는 런지도 있으니까 앞으로 가는 것도 해보고 뒤로 가는 것도 해보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런지들을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얇은 다리 쪽과 두꺼운 다리 쪽에 대칭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쉬지 않고 런지를 계속 했더니 숨이 살짝 차네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은 이만 마무리할 건데요. 똑같아요. 풀고 강화시키고, 대신 그 이유가 왜 생겼는지 본인이 찾아봐야 돼요. 내가 왜 이쪽 다리가 얇아졌는지, 다쳤는지, 아팠는지, 아니면은 어딘가를 많이 사용하는지 찾아보시고 대칭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할게요.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